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양기성상격, 즉 잡격 중에 그동안에 우리가 25개 격을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이 25개 격의 범주를 벗어나가지고 기타 잡격이 무수히 많습니다마는 그 중에 보게 되면은 그 첫 번째로 양기성상격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양기성상격. 자, 그래서요, 이 양기성상격 두 가지 기운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양기성상격 이렇게 부릅니다. 양기성상격. 그 내용을 먼저 보면은 그렇습니다. 양기성상격이란 목화, 화토, 토금, 금수, 수목 등으로 서로 상생하는 두 개의 오행이 양간양지를 각각 차지하여 이루어진 사유를 말한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두 번째로 이 격을 보는 방법은 종강이나 종왕격의 방법과 같다. 즉 목화의 양기성상격은 목화운이 책이라고 목화와 상극되는 금수는 불길하다. 그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종강격이나 종왕격과 같은 그러한 방법으로 사주가 풀어지다 보니까 결국 목화 양기성상격이라면은 목화운은 길하지만 이 목화와 상극되는 금수는 불길하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보게 되면은 이 격은 사실상 기운이 한정되기 때문에 한평생을 통해서 복록을 누리기는 어렵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운을 만날 때는 상당히 부귀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흉운을 만나게 되면은 비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결국 흉운을 만나게 되면은 모든 재앙이 올 수밖에 없고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이 양기성상격 예시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갑오의 정묘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간목이 묘월에 태어났습니다. 사주가 전부 목화로 양기성상격을 이루고 있죠. 사주 중에 금수가 없어가지고 사주가 아주 순수하게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목화의 색을 따라 목화운은 길하고 목화를 거역하는 금수는 불길하다.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러니까 앞으로 한번 봅니다. 사주가 간목이 묘월에 났으니까 병명에 이상이 없고 전체적으로 사주가 보게 되면은 그야말로 이쁘게 팍 나눠가지고 목이 4개, 화가 4개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에서는 병명한 것은 간목이 병명을 했죠. 그러니까 화보다는 이것이 목이 더 강하죠. 그렇죠. 강합니다. 보면은 병렬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 사주에서 길씨는 말이죠. 사주에서 길씨는 목화가 되는 것이고 흉씨는 금수이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주에서 즉 흉심에 해당하는 금수가 없기 때문에 사주가 상당히 아름답다. 그러한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화운이라면은 상당히 좋습니다만은 결국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은 이것은 어차피 재앙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운세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사오미 난망하오는 정우나 임신대운에 금목 상전에 수화 교전되어 화를 면할 길이 없었다. 원래 모구는 왕신에 따르니 거역함이 없고 화우는 설기순시함으로 좋은데 임신운은 정화를 극하고 목의 세력과 대치되는 행국이므로 불결한 것이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임신운은요, 이 임신계유운은 사실 이게 전부가 다 이것은 나쁘거든요. 그러면은 길신은 목화인데 소년의 사오미, 이 운은 사실 좋습니다. 사오미는 좋고 이 무진운은 무진기사운 자체도 결코 나쁜 운은 아니죠. 보면은 목화, 목생과 화생토, 이 서기하는 뭐 그런 한 그 묘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사실은요, 이 금운은 좋은 운이 사실 못했죠. 금운은 왕세인 목을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좋은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보면은 금목하고 말이죠. 그 사오미 운은 좋고 한데 여기서 임신계유운은 전적으로 목화로 양기를 이루고 있는 목화 성상경인데 반면에는 금수이다 보니까 이때는 운의 흐름에서 어떤 경우라도 이 운에는 재앙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종강격이나 종황격 그와 같다는 겁니다. 이름만 양기성상격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결국 화세보다는 목의 세력이 강하다 보니까 목화, 즉 목을 따라서 종하는 우리가 앞서 강격 공부할 때 말이죠.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목은 좋고 화운 좋고 그런 거예요. 상반되는 이 수는 설기하는 화를 극하니까 나쁘고 금문은 또한 수는 화를 극하니까 나쁘고 설기를 못하니까 금문은 왕신을 극하니까 나쁘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아시면은 결국 종황객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은 얼른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 이 사주는 무술, 신유 그렇습니다. 자, 이 사주가 무토가 6월에 생하여 토금으로 양기성상격입니다. 초년 수운에 금과 상생으로 왕한 금지를 서기시켜 소전으로 등가하여 중앙조직에 머물렀으나 병운에 당도하여 신금을 파하여 그만 졸하고 말았다는 사주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앞으로 봅니다. 이 수가 이렇게 운의 흐름이 이 수목으로 흘러가는데 무토가 6월에 났습니다. 그러니까 토금으로 이것이 양기성상격입니다. 토금으로. 그러면은 이 예시 첫 번째 앞에 사주는 보게 되면은 목이 등령해서 강했는데 이 사주는 보면은 이 금이 등령하기 때문에 금의 세력이 더 강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토금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해가 요 운은 설기순상이기 때문에 그나마 운의 흐름에서 상극상충되는 운이 없다 보니까 이때는 나름대로 소년에 등과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좋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병운이 오게 되면은 병운이 신금과 이렇게 합을 하게 됩니다. 합을. 그렇죠. 이 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왕신을 정화도 마찬가지 정화는 극하는 경우라마는 병화는 합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합금 하는 것은 같는데 내가 극합하느냐 정중하느냐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체가 이때는 결국 여기에서 목화오는 사실 기신이죠. 목화오는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이 죽었다는 그런 사정입니다. 왕신을 극하는 경우다 보니까 왕신을 극하는 경우다 보니까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저쪽으로 세상을 별했다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양쪽 기운이 강해가지고 두 가지 기운으로만 이루어진 사주인 경우에 이 두 가지 두 오행의 세력의 운으로 가지가 않으면은 상반되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재앙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세 번째로 자, 여러분 이 사주는 임자의 병호 그랬습니다. 자, 내용을 먼저 보죠. 임수가 5월에 태어났습니다. 임수가 5월에 태어났는데 수화로 양기로 되어 있어 양기성상경으로 보기가 쉬운데 수화는 상극함으로 여러분 그 상자를 다 가렸습니다. 서로 상자로 그 위 상자로 되어 있는데 서로 상자로 박아놓습니다. 상극함으로 억부법에 의해 해결해야 하는데 신앙재환이나 재에 비해 가지고 신이 조금 약함으로 임수를 생조하는 금수운이 길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조년운이 화토운이라 정미 운중 무오년 7세의 부모를 잃고 거지가 되었다가 무신운에 한 독지가의 도움을 받았으며 기운부터 수만금의 재산을 축제하여 대부가 되었다 했습니다. 이 장면입니다. 이 정미운 무신운의 독지가의 도움으로 자 여러분 이 카타카나는 착각하기 쉬운 그러한 사주입니다. 임수가 5월에 생겼습니다. 임수가 5월에 생겼는데 이것은 물론 화하고 수하고 나란히 탁 나눠서 네 글자 이렇게 사주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상극이 된 상태에서는 이것을 양기성상경 이렇게 부르지 않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서로가 상극 상태이기 때문에 임수 자체가 오래 나기 때문에 실력 그렇죠? 그러면은 내 참의에 그대로 임수가 그나마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가 있는데 지지로서 이것이 상충하고 있는 이러한 관계가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결국 화도 왕하고 수도 왕하다 이렇게 봐준다마는 그런데 여기에서는 엄청난 숫자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만 그 기운에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임수가 5월에 태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5월에는 병화가 등령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수하고는 화하고는 그 세력을 비교를 할 때에 화가 엄청나게 강하죠.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뿌리가 있고 이 연간에 비견이 있다고는 하나 결국 왕한 이 화의 세력에는 미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는 화가
임수인 나보다는 화가 강하니까 화는 재성이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제다 신약 혹은 제왕 신약이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앞서 공부를 한 일반 그 법칙에 말이죠. 그러면은 사주가 이러한 경우는 결국 제다 신약 제다 신약격으로 성립이 됐다. 그한 명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제다 신약. 그러면은 어디에다 힘을 실어야 되겠습니까? 일주에 힘을 실어야 되겠죠. 일주에. 쟤는 노하고 내가 약하니까 제다 신약하니까. 그런데 요 정미운의 초년대운 정미운이라면은 결국 사주에서 재성이 왕한데 이 정미운은 결국 이 화세만 강하게끔 이렇게 도움이 됐죠. 그러니까 이때는 그야말로 어려운 과정에 출세를 해가지고 7세에 그야말로 이 고아가 됐다는 그러한 내용이며 그 운에 그렇다. 그러한 내용이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정미대원 여러분 그 무오년에 정미대원 중에 무오년 이때에 고아가 되었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주에서 화세가 지금 강해 있고 일주인 나는 약해 있는데 재성에다가 기운을 잔뜩 실어주는 그러한 운이다 보니까 결국 일주인 나로서는 의지할 곳이 없어지죠. 그래서 여기에서 무신정 이때 이제 그 정미대운에 결국 거지가 되었는데 무신대운 들어가면서 이 신운이 여러분 신자합을 합니다. 합을 하면은 이것이 수의 기운이 상당히 강해지죠. 신자 반합을 하면서 이 힘이 강해지니까 이때에 물론 천간에 있는 이 무토는 임수를 그걸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 자체가 자기 자리에 이미 전각이 되는 상태고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는 반 정도밖에는 힘이 없는 겁니다. 원래의 힘보다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신금의 기운이 나름대로 강하게 작용하다 보니까 이 신금이 금생수하는 면도 있습니다만은 신자 수국하면서 더욱더 강하게 일주일 임수를 생해주는 그러한 경우죠. 그래서 한 독치가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 이 기유운부터 말이죠. 기유운부터 여러분 운세의 흐름이 기유, 경술, 신의, 임자 여기에서 사실은 기토도 나쁘지만은 여기에 술도 이것도 나쁘죠 보면은 나쁜데 그런데 본다면은 요렇게 좋은 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부터 점점 발복을 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반은 좋고 반은 나쁘니까 요런 경우에는 토가 나쁩니다만은 토생금, 금생, 수로 상생하는 그런 한 놈이도 있죠. 그래서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기후 경술로는 이것은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만 신의 임자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좋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임수인 나한테 이렇게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이때에 그야말로 수만금의 자산을 축제를 했다. 그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결국 이거는 지금 양기성상격의 사주를 설명하고 있는데 양기성상경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일반 매격의 법칙에 따라서 그렇게 사주를 푸는 것이 맞다. 제다신약의 계기다. 이렇게 보고 그렇게 보고 사주를 풀어야지 이것도 두 가지 오해이기 때문에 양기성상격으로 본다. 이렇게 본다면은 이거는 사주를 잘못 보는 경우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묘 해가지고 이렇게 예결 신묘로 된 이러한 사주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주가 있는데
물론 두 가지의 오행으로 사주가 구성이 되었는데 이 격은 그렇습니다. 양기 성상격으로 이루어졌으나 양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두 가지 양자가 여러분 두양 그러죠? 두양이니까 금멸주가 묵은임으로 묘목을 따라가야 하는 종재격의 사주를 종재격으로 사주를 풀게 되는 것이 정법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앞으로 한번 봅니다. 신금이 묘를 해놨습니다. 신금이 묘를 해놨는데 여러분 지지가 전부 한 군데도 신금인내가 뿌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만 없는 것이 아니고 나의 동기도 전부가 뿌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천간에 있는 신금은 하나도 지지에 무한 상태다. 그러니까 내 자체가 이 목의 세력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자체는. 그러면 이거 자체는 앞선 사주는 죄다 신약이었습니다만은 이 사주는 뭐냐면은 우리가 외국에서 배운 여러분 종재객의 사주를 종재객의 법칙으로 풀이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에 목의 기운으로 목의 세력으로 기운을 실어줘야 된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내가 이미 나를 버리고 목의 세력으로 살았으니까 목의 세력은 여러분 재성이죠. 그러니까 종재한단 말이죠. 종재하는데 결국 그러면은 연월 시간에 있는 이 신금은 전부 다 사주에서 병이 된다.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나를 도와가지고 한 군데라도 이렇게 이거 자체가 만약에 이쯤 돼가지고 토생금으로 뿌리가 있다라면은 이거 사실은 비겁을 용신하겠죠. 그런데 전부가 다 뿌리가 없다 보니까 이는 어쩔 수 없이 나를 버리고 목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따라가려고 하니까 주위에 있는 이 비겁들은 전부가 병이 된다. 그런 합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사주를 잘못 판단하게 되면은 완전하게 말이죠. 반대로 사주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신앙에 비겁이 용신이다. 이렇게도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재성이 왕하니까 비겁이 연월석 시간이 많으니까 이 비견급제, 비겁이 이것을 용신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결국 일반인 하는 아무도 비겁들이 뿌리가 없으니까 비겁에 내가 의지할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재성을 따라서 종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종재객의 법칙에 따를 수밖에 없다. 네, 그런 함령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세요. 그 참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를 보면 첫 번째, 이 격은 두 자가 상생으로 합심되어 있는 형상으로 이와 같이 구성되어 있는 사주를 이인동심이라고 한다. 이인동심. 이와 같이 이인동심이 되면은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 대성공하게 되는데 만약에 운이 반대로 흘러가면 이인동심이 어긋나고 애초에 이인동심이 안 되었던 것만 못하고 화행이 많아 파대, 폐가 하고 심하면은 사망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고 하니까 결국 이거는 지금 현재 이 사주는 종재계의 법칙에 따르면 되고 양기 성상경일 경우를 지금 말하는 거죠. 지금 현재 두 가지 오해가 있는 거.
그리고 참고 내용이 지금 이 사주에 바로 앞에 사주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양기성상격의 사주로 구성되었을 때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주는 종재경의 법칙에 따르라고 그 착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지금 들고 나오고요. 이걸 두 가지 오행으로 망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도 그러면은 양기성상격이지 않느냐 이렇게 착각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양기성상격이 아니고 종재의 법칙에 따르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그래서 양기로 두 가지 오행으로 이루어진 사주는 이인동신이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운에 흐르면서 반대로 흘러가게 되면은 이인동신의 그 뜻이 파괴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찌 보면은 둘이가 합심을 안 한 것만 못하다. 그런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타 3자나 4자가 모여서 하나의 격을 이루는 사주가 있습니다. 3자나 4자나 여러분 사주와 오행이 전부 다 골고루 있기는 사실 힘듭니다. 힘든데 금방 제가 말씀드린 양기성상격은 두 가지 오행으로 상생관계에 있으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금 그 두 번째에 보게 되면은 기타 3자나 세 글자나 네 글자로 이렇게 이루어진 사주도 있다. 그러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보면은 삼기성상격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삼기성상격. 여러분, 삼기성상격. 이걸 말이죠. 이거는 일명 그 삼상격, 그러면 삼상격. 삼기성상격 이렇게 안 부르고 삼상격 이렇게 부릅니다. 삼상격. 그래서 이걸 일명 삼상격, 일명 이걸 갖다가 삼상격 그렇게도 부르는데 세 가지 오행으로 사주격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세 가지 오행으로. 그래서요. 이러한 경우에는 결국 세 가지 오행으로 목화토 혹은 토금수 수목화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상생관계에 있으면서 이렇게 세 가지 오행으로 있는 경우가 이러한 사주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걸 삼기성상격 이렇게 부른다마는 줄여서 삼상격이다 이렇게 부른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사기로 이루어진 격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기성상격 그렇게 불러요. 사기성상격 그렇게 부르고 이걸 혹은 또 사상격 그렇게도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두 가지로 되어 있으면은 이거는 양기성상격. 세 가지로 이루어져서 상생관계에 있으면 이는 상기성상격 혹은 삼상격.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오행이 말이죠. 오행이 고루 갖춘 그런 한국이 있습니다. 오기성상격.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사실은 이걸 오행구족격 그렇게 부릅니다. 오행구족격. 전체적으로 오행을 다 갖추었다 해가지고 오행구족격 이렇게 부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오행이 골고루 있다라면은
오행이 다 있으면은 목화토금수가 다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행구족격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볼 때도 이 사주는 오행이 전부 고루 갖추었네. 그러면 과연 어떤 오행이 등련했는지는 얼른 보면 알겠죠. 고루 갖추어도. 자, 때문에 이렇게 부른다. 그러한 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3번을 보면은 이와 같은 식으로 삼기로 이루어지면은 삼기성상경 또는 삼상경이라고 부르고, 사기로 이루어진 사주를 사기성상경 또는 사상경이라고 부르면, 오행을 다 갖추고 있으면은 오행구족격이 되는 것이다. 오행을 전부 갖추고 있으니까 오행구족격 이렇게 부른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삼기성상격은 오행이 잡이 없어 단순하게 이루어지게 되므로 청격으로 부기하고 더불어서 상수하게 되는 것이고, 사상격도 오행사기로서 이루어져서 조합일을 지녔는데 그 중심되는 것을 충극함을 기한다. 적으로 싫어한다. 그런 내용이죠. 오행구족격은 글자 그대로 오행을 모두 구비하고 있어서 오행의 부족됨이 없이 고루고루 갖추어져 있으므로 부기상련하게 된다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오행이 양기로 되어 있으면은 이것은 양기성상격이 될 것이고, 삼기로 되어 있으면은 이거는 삼기성상격 삼상격이다. 사기로 되어 있으면은 이것은 사상격 이렇게 부른다. 오행이 다 갖춰 있으면은 오행구족격 이렇게 부른다. 그런 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양기성상격은 종간이나 종왕격과 같은 방법으로 풀면 되고, 그 다음에 삼상격 같은 경우에 말이죠, 오행이 목화토, 토금수 혹은 수목화 말이죠, 이렇게 골고루 오행이 그 세 개가 비슷하면서 같이 고루 있으면은 이것은 상당히 좋은 사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삼상격이라든지 사기성상격, 사상격이라든지 오행구족격이라든지 이러한 경우는 어떤 분이 오더라도 상당히 우리의 흐름이 잘 본 그 명조하고 본 사주하고 조화를 잘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한 사주가 여러분 잘 없습니다. 그래서 기하기는 기해도 여러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기하다 뿐이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격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만이 이 사주는 전부 다 오행이 구족되구나. 이 사주는 삼상격이네. 사주가 딱 오행이 세 가지밖에 없으니까 그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기성상격과 동시에 삼기성상격, 사기성상격, 오행구족격까지 알아봤습니다.